예, 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센터에서 환율 분석 맡고 있는 전승지입니다. 밤사이 미국 나스닥 지수는 1.2%가 올랐고요. 전반적인 위험 선호 분위기가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어제 밤사이 나온 미국, 독일 지표, 또 어제 오전에 나온 중국 지표까지 전반적인 지표 호조가 위험 선호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어제 중국 지표들을 보면 중국은 코로나 특수로 일단 다른 나라들과 상당히 차별화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오늘 관련한 내용과 위안화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요. 오늘 환율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환율은 4.5원 하락한 1179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드디어 환율이 1180원대 좀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고요. 환율이 하락한 이유는 위안화 강세가 가파르게 나타났고요.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위안화도 주요 지지선이었던 6.8 위안을 하회했습니다. 위안화 강세, 우리 주가 강세, 그리고 어제 외국인도 코스피를 2,500억 원 이상 매수를 하면서 전반적인 위험 선호 분위기, 위안화 강세, 약달러가 환율의 하락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밤사이 금융시장 보시면요, 어제 주가는 다우지수는 일단 거의 강보합 정도였는데 나스닥이 많이 올랐고 대부분의 증시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통화시장을 보면 어제 달러 지수는 이제 미국 지표가 잘 나오다 보니까 후반 가수로 달러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강보합권에 마감을 했지만 유로 제외하고 대부분의 통화들은 달러 대비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9월 이후의 흐름들을 보면 유로는 조금 힘이 빠지는데 오히려 다른 신흥국 통화들이 좀 지지력을 보이는, 그러니까 신흥국에도 온기가 전해지기 시작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통화시장은 이제 그러한 분위기를 반영을 하고 있고요. 어제 미국 증시가 올랐던 이유는 여러 나라들의 지표 호조, 백신 개발 기대가 유지되고 있는 것, 그리고 엔비디아의 그 ARM 인수 소식 등 M&A 소식 이런 것들이 증시 강세를 견인을 했습니다. 미국에 잘 나왔던 지표들은 9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그리고 8월 그 수입 물가 지표 있고요. 특히 독일의 그 ZEW 경기기대 지수는 77.4로 2000년도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 지표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백신 관련해서는 이제 화이자가 지금 바이오엔테크라는 독일 기업하고 이제 공동 개발 중인데 미미한 그런 부작용이 나왔다는 소식은 있긴 했지만 어쨌든 10월 중에 승인을 받을 거다라는 기대가 유지가 됐고요. 어제 이제 글로벌 교역 관련한 뉴스들은 미중 간에는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됐습니다. WTO가 미국이 중국한테 관세 때린 거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도 긍정적인 뉴스는 미국이 캐나다 대해서 캐나다한테 알루미늄 그 수출품에 10% 관세 부과하던 것을 철회를 했습니다. 부양책 관련해서는 아직도 교착 상태인데요. 그래도 일부 공화당, 일부 민주당이 모여가지고 1.5조 달러의 부양책을 일단은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공개안이 일단은 의회에서 통과될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는 계속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계속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시장이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운드와도 연일 하락하다가 어제는 위험선호 분위기 반영을 하면서 어제는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이제 위안화 환율이 원화가 1180원 밑으로 깨고 내려간 것처럼 주요 지지선이었던 6.8 위안을 하회했습니다. 다음 지지선은 일단은 그 14년 저점과 이후 고점의 38.2% 조정 레벨인 6.74, 6.75 요 정도 레벨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어제 나온 중국의 경제 지표들을 보면 특히나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이 드디어 중국의 소매 판매가 일단은 플러스로 전환됐다. 그러니까 8월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온기가 드디어 소비 시장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됐고, 어제 나온 지표들 보면 이제 산업 생산이 전년 대비 5.6%, 소매 판매가 0.5%, 고정자산 투자가 7.6% 전년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전통 헤비 인더스트리의 자동차라던가 이런 산업의
호황이 나타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철금속이라던가 에탄올이라던가 철 이런 그 생산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구리값이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소매 판매가 플러스로 전환된 것이 상당히 인상적인데 보니까 화장품, 주얼리, 의류, 그러니까 보고서들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대면 활동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긍정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 분야에서 투자가 아주 활발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지난주에 중국 8월 수출이 나왔었는데요. 전년 대비 9.5%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올해 중국이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때문에 미국에 대한 수출을 줄여야 되는데 8월 중국의 대미 수출이 전년 대비 20% 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의 전체 수출 증가율보다 미국 대미 수출 증가율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이유는 거의 코로나 특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이 8월 수출이 어떤 부분에서 늘었는지를 보면 일단 그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품을 많이 쓰게 돼서 플라스틱 제품이라던가 마스크 때문에 그런 직물, 그 다음에 그 원격 수업이나 원격 그런 활동 때문에 그 컴퓨터나 그런 컴퓨터 부품들, 또 랩탑이 이제 다시 학교에 갈 준비를 하면서 랩탑이 많이 팔렸다고 하고요. 또 의료기기 이런 쪽에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도 막고 싶지만 어쨌든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물건들이라서 그 대미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지금 중국의 상황은 코로나 특수 아닌가. 또 투자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경기를 살려야 되다 보니 땅도 파고 투자를 늘리고 이런 상황이었고, 상반기에는 통화 정책도 완화적으로 가져갔었고요. 여기다가 이제 외환시장 측면에서 보면 이제 경상수지가 여기 세 번째 차트 보시면 서비스 수지 적자가 해외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서비스 수지 적자는 큰 폭 줄었고 수출 늘면서 그 상품 수지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다 보니 지난 2분기에 경상흑자가 1,200억 달러 정도, 최근에 많이 줄고 있었는데 어쨌든 2분기 경상흑자가 상당한 규모를 기록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달러는 밖으로 못 빠져나가고 수출은 늘어나고 이런 상황인데다가 여기 두 번째 차트는 이제 많이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외국인이 중국 채권 시장에 글로벌 지수의 채권 지수에 편입하다 보니까 채권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데이터로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은 중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그런 포트폴리오 자금, 증권 투자 자금도 일단 좀 주춤하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이제 그 통화 정책 측면에서도 시진핑 계속 좀 통화 정책을 완화하던 것을 긴축까지는 아니지만 속도 조절하자는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 어쨌든 위안화 입장에서는 강세 압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시진핑 주석이 요새 쌍순환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수랑 수출 모두 다 쌍끌이로 가겠다. 수출보다는 내수에 집중하겠다는 건데, 그럼 내수를 키우려면 무엇으로 돈을 쓰겠느냐? 결국은 외국인 자금을 유도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위안화를 아주 강세로 가진 않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야겠다라는 의지는 계속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 8월 지표 너무나 좋고 또 약달러 이 흐름에서 위안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 대선 앞두고 불확실성은 위안화의 일방향적인 강세를 일단은 좀 속도 조절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식 관련해서는 주식은 별로 못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미국 대선도 있고 또 대선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갑자기 주식 끌어올렸다가 다시 또 뭔가 이제 버블 분위기 갔다가 좀 주식이 급락하면 상당한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좀 보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환율 전망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어제 달러 지수가 오히려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흥통화들이 강세고 위안화 강세이긴 하지만 일단 달러가 반등한 부분들, 위안화도 일단은 좀 추가 하락은 주춤주춤할 것 같고, 그래도 위험자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하락 압력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아주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뭐 최근에 나온 얘기들이 위안화고 원화는 디커플링 될 거다. 왜냐하면 중국은 자금이 막 들어오는 상황이고, 중국은 오히려 해외 투자를 하면 한국은 해외 투자를 하면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이 약간 굉장히 괴리되고 있다. 이제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들, 그리고는 FMC가 있기 때문에 포지션 플레이는 좀 조심스러울 것 같고요. 수요도 굉장히 탄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80원대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오늘 FMC 결과가 내일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것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3년도 경제가 지난 회의까지는 22년도 경제 전망과 점도표까지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회의에 23년도 전망과 점도표가 나올 건데 경제 전망은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점도표 같은 경우는 지난 회의에서 22년도 평균값으로는 동결이었는데 2명 정도가 이제 인상을 주장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23년도도 물론 이제 그 평균적으로는 동결 예상이 되지만 몇 명 정도가 이 평균에서 벗어나는지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포워드 가이던스가 구체화될지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포워드 가이던스가 구체화되는 것 자체로 연준이 뭔가 긴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건가, 금리 인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건가로 읽혀질 수가 있고요. 또 연준 인사도 대부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물가 목표제, 플렉서블 평균 물가 목표제에 대한 그 설명이 성명문이라던가 기자회견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좀 주목이 됐고요. 근데 파월 의장은 아무래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대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그런 분석들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위험 선호 자극을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미 좀 많이 알려진 재료이고, 대선까지 일단은 이제 이게 마지막 FOMC였기 때문에 일단 더 이상 호재가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뭐 아주 환율 하락 우호적으로 조심스럽지만 반응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최고점,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미국 대선까지 11월까지 남아 있으니까 일단 조금 더 위험 선호 가면 70원대? 근데 사실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렸던 게 1월에 상승 갭이 있습니다. 60원대 중반에서 70원대 중반. 이 상승 갭이 메워지는지 보여지고요. 근데 선거를 앞두고는 굉장히 증시라던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1200원도 다시 넘볼 수 있는 흐름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계속 규제는 완화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규제는 완화하는 쪽으로, 중국 정부가 해외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갈 것 같고, 근데 사실 이미 많이 기관 투자자들 중심으로는 완화를 해놨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기관 투자가가 얼마나 이제 중국 시장에 발을 담그는지, 특히 주식 시장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제도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위안하고 호주 달러는 사실 요새 호주랑 중국이 너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확신할 순 없지만, 어쨌든 전통 산업이 계속 좋을 거라는 점, 그럼 중국도 어느 정도 수혜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점, 이제 그런 점에서 호주랑 위안화는 같이 갈 수가 있고요. 호주인데 원화는 수급에 너무 반대라는 거. 근데 사실 전체적으로 다시 경기가 뜨거워지고 또 전통 산업이 활발해지면 또 원화도 좀 강세 압력, 위안화도 강세 압력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강도가 상당히 디커플링까지는 아니지만 다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은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FOMC가 있습니다. 내일 대응하실 수 있게 내일 아침에 다시 또 FOMC에 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